네, 이렇게 주말 중에 있었던 뉴스들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됐을지 자세한 것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이번에는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의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유로스톡스 50 지수마저도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한 주간의 흐름 살펴보시면 장중의 변동성도 상당히 강했다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 전 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CPI가 괜찮게 나오면서 이렇게 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PPI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이렇게 유럽 증시 일제히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모든 섹터가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중에서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 그리고 부동산 섹터가 특히나 큰 폭으로 밀려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유 가격 살펴보시면 8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인 IEA는 8월 보고서를 통해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연내에 더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도 원유 가격을 파악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시장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나요? 예상을 다소 상회한 7월 PPI 지수로 인해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이 지난 금요일까지 2주 연속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가 2주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PPI는 전달 대비 0.3%가 상승해 시장 예상치였던 0.2% 상승을 다소 웃돈 것으로 나타난 점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도 0.8%가 올라 시장 예상치였던 0.7%를 상회했고 변동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PI 역시 전년 대비 2.7%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하면서 국제유가는 7주 연속 상승했는데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더뷰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0.45%가 오른 배럴당 83달러 19센트의 거래를 마쳤으며 국제에너지기구는 6월 중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1억 3천만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번 달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결과로 인해 업종별로는 에너지를 비롯해 유틸리티, 기초소재, 헬스케어 등이 상승했던 반면 IT를 비롯해 임의 소비재, 건설 업종이 하락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168%, 달러 인덱스는 0.35%가 상승했고 지난 금요일 특징 종목들을 보면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할 당시 스위스 정부가 보장하는 유동성 안전장치를 자발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는 소식으로 스위스 증권사 UBS의 주가가 5.6%의 급등세를 보였고 반면 유전자 분석 업체인 일루미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레일사의 인수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에 2.5%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짐 오닐이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계속해서 5%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CNBC와의 가진 인터뷰에서 물가가 떨어져도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출신으로 채텀하우스의 상임 고문인 오닐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포함하지 않는 근원 물가 지수가 더 떨어져야 하며 10년 넘게 실시된 부양책으로 인해 쌓인 부채로 금리 인하는 아직 멀었다고 주장한 건데요. 그는 영구적으로 균형 있는 세계를 위해 금리가 자동적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시각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안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선진국 대부분이 금리를 5%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을 가리키는 브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오닐은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비교적 안정되는 등 침체를 피할 좋은 위치에 와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추세가 개선되고 있다며 그간 많이 물가가 떨어진 미국보다는 유럽 쪽에서 이와 관련된 더 좋은 소식이 먼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머니마켓 펀드의 금리가 5%로 웃돌면서 은행들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대거 몰리며 머니마켓의 자산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협회의 자료를 인용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일주일간 머니마켓 펀드에는 14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돼 머니마켓의 총 자산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5,300억 달러로 증가했고 한 주 전에도 290억 달러의 자금이 새로 유입돼 5조 5,2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해 연준이 인플레이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수십 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펴면서 금리가 급등하자 MMF로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건데요. MMF가 주로 초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만큼 은행에 비해 고금리 혜택을 빠르게 투자자들에 제공할 수 있어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인 가운데 항목별로는 국공채나 환매 조건부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정부 기금 MMF의 43억 달러, 기업보험 등 상대적으로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프라임 MMF에는 약 7,077억 6천억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MMF는 국공채 등의 투자에 비교적 안전한 투자자로 알려져 있지만 은행 계좌와 달리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는 제외되는데요.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고금리에다 지역은행 파산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MMF에 대거 자금이 몰리자 대량 환매 사태에 대비해 기관 투자자의 일정 규모 이상의 상환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규정을 일부 강화한 바 있습니다. 전기 트럭 업체 니콜라 코프가 지금까지 판매된 전기 트럭의 대부분인 209대의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불량 배터리 부품으로 인해 전기 트럭 한 대에 불이 났다는 외부 조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니콜라는 지난 11일 자사 트럭 가운데 한 대에서 냉각재가 새어나와 화재를 일으켰다며 그 원인이 배터리 부품 결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사고는 2달 전인 6월 23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소재 니콜라 본사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 한 대에서 배터리가 과열돼 발생했고 니콜라는 초기에는 누군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판단해 외부 업체를 고용해 사고 원인을 조사했지만 방원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번에 리콜되는 209대는 지난 1년 생산 대수의 약 60%이자 니콜라가 고객들에게 인도한 전기 트럭의 거의 대부분으로 이들 전기 트럭은 현재 판매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고객들에게 인도돼 화물 운송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니콜라의 주가는 0.5%가 하락해 1달러 9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예정돼 있는 경제 지표는 없으며 진코 솔라 홀딩스, 먼데이닷컴, 데피니티브 헬스케어, 그리고 나비타스 세미컨덕터가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 시장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의 마감 상황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금요일 시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 코스피 지수 이번에도 밀려났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0.4% 하락한 2,59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 반면에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미국 증시에서 지난 목요일 시장 기준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그 여파가 국내 증시 금요일 시장에 도달을 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는 0.74% 하락한 67,500원을 기록하면서 67,000원 선까지 다시 밀려났습니다. 또 SK하이닉스는 2% 넘게 하락하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7% 밀려난 11만 5,300원을 기록하면서 장 초반부터 마감때까지 낙폭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주가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반면에 2차전지 셋업체들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셀업체들도 전반적으로는 하락을 했는데 그중에서 삼성 SDI는 1%대 강세를 홀로 기록했는데요. 삼성 SDI만 보겠습니다. 삼성 SDI 1.77% 오른 63만 3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완성차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 흐름, 금요일 시장에서는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다 1%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가 1.11% 올랐고요. 기아의 경우에도 1.77%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현대모비스 같은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현대모비스도 1.97% 오른 23만 3천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1.11% 오른 19만 500원을 기록한 가운데 기아의 경우에도 1.77% 오른 8만 3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업황이 이제는 정말로 턴어라운드를 했다라는 분석 아래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인 매수세가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도 퍼졌다는 점,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주항공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금요일 시장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나머지 관련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버진 갤럭틱이 처음으로 민간 우주 관광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우주항공주들이 탄력을 받은 건데요. 한국항공우주는 4.89% 올랐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 49,300원을 기록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장 초반에 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1.57% 올랐고요. 1.57% 오른 11만 6,500원을 기록을 했는데 장중의 고점은 11만 6,7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고점 부근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마감을 했다는 점도 아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 로템의 경우에도 4%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4.49% 오른 3만 250원의 종가를 기록하면서 함께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의 IRA 법안과 관련되어 있던 소식 한 가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미국이 IRA 법안에 배터리 소재 동박 핵심 광물 지정 기대감을 유입시키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동박 관련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SKC 살펴보겠습니다. SKC가 7%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SKC 6.91% 오른 10만 3,7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고점 10만 5,5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SKC를 비롯해서 나머지 구리 관련주라든지 동박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견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IRA 법안에 이런 동박이 핵심 광물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 가지 섹터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LG이노텍 보겠습니다. LG이노텍의 주가 2%대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2.69% 오른 26만 7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플립과 폴드5를 출시한다는 소식 속에서 부품주들 쪽으로 관심이 기울여졌고요. 따라서 LG이노텍을 비롯해 이 폴더블폰 관련 종목들, 부품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흘 연속으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1% 오른 912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주된 상승 원인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 금요일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에코프로가 2.49% 하락했고요. 에코프로 BM이 4.15%로 낙폭이 더 컸습니다. 장 막판에 가면서 더 이렇게 낙폭이 키워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LNF의 경우에도 2.4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2.41% 하락한 22만 2,500원을 기록했다는 점도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이렇게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LNF뿐만 아니라 첨보 그리고
WCP 등 이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나노 신소재의 경우에도 2.97% 밀려난 가운데 에코프로 HN도 6.9%로 7% 가까이 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코스피 시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기업들을 향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전망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부품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 몰려있는 이 중소형주들 다 함께 올랐습니다. 모트렉스가 3.15% 올랐고요. 아진산업도 5.57%, 에코플라스틱이 2.39% 오른 가운데 그 밖에도 나머지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함께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에코캡도 2.57% 오른 가운데 화신전공이 1.38% 상승세를 그려나갔습니다. 네, 넘어가서 그 다음으로 또 탄력을 받았던 섹터 살펴보도록 하죠. 금요일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는 이 중국 소비주들 연일로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전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만 여전히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이 됨에 따라서 마니어 공장이 3.51% 올랐고요. 또 CNC 인터내셔널도 10.66% 오른 65,4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코스피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지만 코스맥스라든지 한국폴마 같은 이 화장품 제조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화장품주들이 한 번 더 관심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다만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클리오의 경우에는 7%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로봇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또 전일 금요일 시장에서는 로봇주들이 또 한 번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대만의 TM로봇과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개발 추진 소식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 그 밖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가지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요. 로봇과 관련해서 대만의 글로벌 협동 로봇 메이커인 테크맨 로봇이 엔비디아와 함께 디지털 트윈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고 했는데 여기서 TPC라는 기업이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요소로 불리는 로봇 사업과 관련해 이 TM 로봇을 국내 시장에 판매함에 따라 함께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식에 국내 공급사인 TPC가 함께 부각이 되면서 국내에서 이 로봇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TPC를 비롯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 그리고 유진 로봇도 함께 상승을 했고요. T로보틱스라든지 SBB테크도 함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섹터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최근에 급락을 했었는데 금요일 시장에서는 선별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기대감과 신중록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기대감이 유입되는 종목들이 있었던 건데요. 초전도체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서 파워로직스라든지 원익 P&E 같은 종목들은 함께 올랐습니다. 이 수급이 문제가 됐었던 황산납이 다음 주 초에 확보될 예정으로 대략 2주 정도 이후에는 재현 시료 샘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일부 종목들 쪽으로 기대감이 유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다 같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파워로직스라든지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함께 상승 마감에 성공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